그리고 그렇게 아내 말을 잘 들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합니다. 내 집을 마련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당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저는 제 영상에서나 전 다른 데 나갔을 때 정말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거나 하고 싶으면 적어도 3천은 모아라. 분양권을 사려면 3천은 필요하다. 그게 요즘 또 물가가 좀 올라오면 그래도 5천은 모아와라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당부님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가 그래도 최소 금액이라 생각하세요? 일단 1,000만 원. 집을 만약에 갭 투자를 할 거면 1,000만 원이라도 사실 돼요. 1,000만 원 사실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엄청 추천했던 평택에 비전동 동아모란 같은 거 사실 전세가가 1억 6천이었는데 매매가가 1억 5천 5백이었거든요. 역전세 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미래 가치는 워낙에 좋고 거기가 일시적으로 그 기업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왜냐면 그 인구 조사에서 정부가 인구 예측을 실패한 데가 평택이에요.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후딱 이렇게 솟았다가 22년 이렇게 다시 내려왔거든요. 왜 그게 됐냐면 21년에 실제 인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고 22년 인구가 예측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갑자기 일시적으로 직장과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그러면서 거기가 전세가 갑자기 급등을 한 거였는데 그때는 사실상 돈 없어도 살 수 있었죠. 근데 거기가 지금 거의 1억이 올랐으니까 사실 무갭으로 1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겠죠. 뭐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이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1억은 뭐하라고 해요. 1억. 네. 왜냐면 평생 투자해 나갈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아껴서 1억도 못 모아보고 어떻게 계속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이 1억을 못 모으는 수준이야. 1억을 도저히 못 모아. 내가 이거 생활비 되는 모이는 돈이 없어서 1억을 어떻게 모아? 라고 하면 본인의 가치를 먼저 올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소득을 더 놀려라. 부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하냐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채널에 출연하신 분 중에 할머니랑 자라서 나 홀로 서울에 19살 때 올라와서 노가다를 하면서 조리사 일을 하면서 집을 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월급 200만 원 받다가 더 받고 싶으니까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소득을 더 늘린 다음에 그걸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또 조리사 쪽으로 가서 한 280으로 늘리고 그쵸. 이런 식으로 쌓더라고요. 네, 자신의 가치를 올려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부족하니까 주말마다 뭐 투잡을 뛰고 알바하면서 또 돈을 엄청 쌓아서 몇 년 만에 자기 스스로 8천만 원도 막 모으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또 그쵸.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부업 정신이고 저 대표일 때 광고회사 대표일 때 명함이 3개였습니다. 2개, 3개 막 항상 명함이 절대 한 개로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말에 대학교 강의 알바도 나가고 그리고 저기 특임교수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대학 광고하는 회사에서 팀장 또 다른 명함으로 팀장 명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 영업직으로도 뛰고 프레젠터로도 활동하고 항상 저도 알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핑계네요, 결국. 결국 핑계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살긴 원하지 않는데 이 보시면 제 이가 다 갈라져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20살 때까지 보면은 이가 되게 골랐어요. 그리고 옛날 사진 보면 인물도 좋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가 이렇게 된 게 28살 때 너무 고생을 해서 잇몸이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 각오로 해야 부자가 되지 흑수저가. 그거 아니면 부자 못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결국 로또 같은 도박 같은 거밖에 없는데 보통은 대부분 99%는 망하고 1%만 남는 판에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 안 그러셔도 돼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속된 말로 존나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러분 진짜 정말 열심히 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뭔가는 됩니다. 맞아요. 정말 뭔가는 돼요. 맞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부자는 안 되더라도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건 확실해요. 맞아요. 그게 태도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 돼버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정주영 회장의 그 고 정주영 회장의 이바 해봤어요. 네. 진짜 사람들은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득을 자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경제적 자유에 이렇다 하시는 분들한테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근로의 가치 같은 것들을 너무 좀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28살, 9살 때 사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는 사진인데 머리가 이렇게 떡이져 있어요. 이게 2주 동안 머리를 안 감아서 정말 그때는 진짜 일만 했어요. 정말 일만 했었고 그리고 이게 좀 태도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안 해요. 저의 차이는 이거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이 대학교 튜터링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배들 이렇게 모아서 수업해주면 그냥 점수 주는 교양 과목 같은 거. 근데 막 이런 과제들을 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했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뭔가 누가 알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튜터를 했으면 튜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대장 일지를 쓰라고 했으면 이렇게 분대장 일지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사진 찍고 분대 상담하는 거 매일매일 상담하고 FM대로. 왜냐면 이게 본질이니까. 항상 그냥 본질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 업. 많은 취준생들은 자꾸 뭔가 회사에 내 스펙을 짜맞추고 뭔가 회사에 취업 잘 되는 가이드라인을 찾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잡코리아에서 이제 광고 대행을 7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웬만한 취업 컨설턴트보다 훨씬 더 많이 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취업 컨설턴트나 아니면 취업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 잘 되는 분들의 특징은요. 사실 자소서나 면접의 태도에서 딱 드러나거든요. 업의 본질에 충실해요. 그냥 일 잘할 사람이에요. 그거를 많이, 그러니까 스펙은 사실 커트라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진짜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인가, 일을 잘할 사람인가가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보다는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지 저기는 연봉이 얼마네? 그게 아니라 내가 취직해서 내가 일을 잘하면 연봉이 당연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안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열정페이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열정페이가 왜 나쁘죠? 저는 항상 제가 열정페이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국 가장 많이 받은 건 저예요. 스스로 열정페이를 하셔야죠. 젊을 때 사서 고생해라면 꼰대라고 하지만 젊을 때 사서 고생을 해야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요. 근데 왜 고생을 안 하려고요?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정말 꼰대적인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싶으면 그 누구보다 피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맞아요. 내가 200만 원 모은 사람이 300만 원 벌면 남들 다 놀 때 또 남아서 야근을 하든 투잡을 뛰든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남들 놀 때 밥 먹고 운동 뭐 할 때 저는 먹을 거 참고 운동해야 또 몸이 좋아지고 그렇듯 사서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려고 하고 참 느낀 건데 몸을 쓰는 건 솔직히 쉽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뇌를 쓰거나 이걸 바꾼다는 것 자체가 뇌를 개조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한데 성공하려면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맞아요. 너무 이거를 나쁘게 바라보지 마시고 아 이렇게 인물 좋으셨던 분 여기 보면 이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인물 좋으셨던 분이 머리도 10년을 이렇게 인생을 갈아 넣으셔서 정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쉬운 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갈아 넣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를 이루셨잖아요. 누가 봤을 때 화려한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 누구나 화려하지만 그 뒤엔 다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올라와 보시니까 어떤 고충이 있으시던가요? 일단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제가 예전에 배달할 때 느꼈던 것처럼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부자는 나쁘다. 뭔가 이기적이다. 오히려 반대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또 대중에선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부자를 최대한 나쁜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더 강조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거를 많이 줄이고 하죠. 그쵸. 그런 오해를 사는 게 참 억울해요. 그 억울함이 좀 있어요. 그게 참 힘든 부분이죠. 그건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런 위치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면 오히려 사람들은요, 나랑 비슷했던 사람이 성공을 하니까 그게 더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깔아내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 사람은 왜냐하면 나랑 가까운 위치에서 올라간 사람이니까.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면만 보는 눈을 기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은데요. 유튜버분들 중에 아니면 책을 쓰신 분들 중에 강의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당부님은 따로 강의나 이런 건 안 하세요? 인터넷 강의 하고 있어요. 무료 강의거든요. 아 무료로 하고 근데 있어요? 강의 퀄리티가 웬만한 거 이상일 거라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왜 무료로 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율이 이뤘다면서 그러면서 막 부동산 자기가 전문가래요. 근데 갑자기 그냥 뭐 한 달도 안 지나서 갑자기 뭐 강의를 열었대요. 강의 들어가서 보면 30만 원짜리 막 강의 이런 거 보면 퀄리티가 뭐 사실 저걸 돈 받고 판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받고 교육을 나누는 건 좋은 행동이에요. 그걸 절대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수준은 갖추자 이거죠. 아까도 말했듯 창렬이 되지 말자 이거예요. 이치에 맞게 받은 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강의의 기준선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유료 강의를 할 거면 최소 이 정도는 이상은 돼야 돈 받고 팔만 하지 않겠냐.
당구님은 가난한 자에서 그래도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부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자산 100억이 넘는 부자가 됐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흑수저, 수저로니까 물론 그건 맞아요. 자산을 물려받으면 훨씬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나아갈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건 자산을 못 물려주는 것보다 마인드, 그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주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거를 깨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그냥 대학교 시절 때 저는 대외 활동을 했었어요. 그 뭐 이런저런 막 그 기자단 활동 이런 거 기업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기자단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단 활동을 운영하는 그 모 기업 대리님이 저랑 토론하다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자꾸 왜 내 말에 딴지거냐? 근데 이거 기사 이거 너무 홍보성이 짙다. 정보성이 돼야 되는데 기사를 왜 이렇게 홍보만 하냐? 물론 우리가 기업 홍보하는 기자단이긴 하지만 이러면 사람들이 안 본다.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대리님이 야, 너 나중에 신입사원 됐을 때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선배들이 안 좋아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로 물었어요. 제가 신입사원이 될지 회사 대표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교수님이 될지 아니면 자영업자 사장님이 될지 아니면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펑펑 놀면서 살지 어떻게 하시고 제 미래를 신입사원이라고 재단하시냐고. 너 어차피 이거 취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닌데요. 저는 이 기자단 활동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대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목적에서 뭔가 다른 걸 찾아요. 기자단 활동이 뭐예요? 기자단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취업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됐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들여다보는 거죠.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Y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왜 이런 거지? 왜 그런 거지? 계속 던지고 스스로 사고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플을 투자할 수 있었고 초기에 2009년, 2010년에 몽클레어 아까 아내 옷 사주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도 들여봤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지하철 딱 탔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2010년, 2009년 이때는 처음 스마트폰이 들어올 때라서 그 장면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를 딱 봤는데 지하철 광고판에 광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니. 그래서 공공기관 광고 이런 거, 잘 안 팔리는 광고 이런 것들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세상이 변하는구나. 광고가 저 안에 들어가는구나. 애플은 소프트웨어 기업이구나. 광고 기업이구나. 그래서 애플에 투자를 했죠.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TV러셀의 본질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질 때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 이게 러셀의 본질.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미술품 저게 누구 작가 건지 다 알고 있으면서 시청자 다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에요. 대중 친화적으로 좀 소개해 주는 게 러셀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본질 잊지 않고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